자, 56페이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명사 구였어, 그지? 그래서 단어랑 단어를 합친 거를 구라고 하고, 오늘 배우는 건 명사절이야, 명사절. 페이지는 56페이지, 56페이지. 자, 절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랑 동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있어야 돼, 동사가. 그러니까 명사만 있으면 안 되고 주어, 동사, 문장이 있는 걸 우리 명사절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대절, 그 다음 뭐 whether, 뒤에 주어, 동사 나왔고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리고 의문사, 의, 주, 동 이 순서로 하는 걸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얘도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뭐 왓절도 있어. 관계대명사 왓절이 있고, 이거 선생님 이거 한다고 막 다 따라서 안 해도 돼, 얘들아. 복합관계사 ever 붙어 있는 거 있죠? 얘네들도 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천천히 보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해볼게. 자,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면 nobody has even mentioned this.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 조금 이상해, 이거지. 그래서 원래는 주어가 that부터 끝까지가 주어인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어떤 주어? 가주어를 세워주고 진짜 주어를 뒤로 돌린 거예요. 진주어를 뒤로 돌린 거예요. 할 수 있죠? 여기 지금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고? 절이라고 한댔어. 절. 그러면 우리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지? 품사가? 아이비는 선생님 이름이 아이비야? 아이비는 품사 뭐야? 명사잖아. 사람의 이름 명사잖아. 그러니까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품사가 뭐라고? 명사. 그러면 진주어 자리에도 당연히 뭐 들어가겠어? 명사가 들어가겠죠? 알지, 얘들아? 그래서 자, 여기가 다 주어 자리야. 그럼 주어 자리에 품사가 뭐라고? 명사. 근데 주어 동사를 뭐라고 한다고? 절. 주어 동사를 절. 그래서 얘를 명사절인데 주어 동사 연결해줬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연결해주는 걸 우리 풀처럼 접착제 역할한 데서 접속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다. 자, 그 다음 거 또 해볼게. 자, 그는, 은는, 이가 붙어있는 게 주어. noticed가 뭐다? 알아차렸다 라는 게 동사야. 동작을 나타내는 게 동사.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리는 뭘까? 뭐를 알아차렸는데 자리가 뭐예요? 목적어지, 그지? 그럼 목적어 자리 품사는 뭐죠? 을 이렇게 끝나는 거. 예를 들면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아이스크림 품사 뭐야? 명사잖아, 그지? 그래서 명사인데 주어 동사 받았다? 얘를 절이라고 하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줬으니까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녀가 admit, 시인했대 또는 인정했대. 여기까지가 동사. 자, 그러고 나서 뭐를 시인했는데 뭐를 인정했는데 자리가 뭐야? 뭐를 목적어라고 한다 그랬어. 목적어. 그러면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아이스크림 품사가 명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목적어 다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인 거야. 명사. 근데 주어 동사에 뭐라고 한다? 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접속사.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자, 다시. 그는 귀여워 또는 그는 뭐 러이어야, 변호사야. 그러면 여기가 주어, 여기가 비동사. 그러고 나서 귀여운 거 누가 귀여워? 앞에 있는 주어가 귀여운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누가 변호사라는 거야? 그가 변호사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비동사 뒷자리를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한다. 주격 보어라고 하고, 다시 뭐라고 얘들아? 비동사 뒷자리를 뭐라고 한다고? 주격
보어라고 한다 그랬어. 즉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야. 자, 그의 concern이 뜻이 뭐야? 염려, 걱정 또는 뭐 관심이라는 뜻이 있어. 관심. 그의 관심이 또는 뭐 염려네 여기서는, 그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야. 얘들아, 비동사 뒷자리 뭐라고 한다고? 주격 보어. 그죠? 주격 보어. 너희들이 대답을 잘 안 해주면 나는 속도가 계속 막 테이프 늘어진 것처럼 늘어질 것 같거든? 아는 거 대답 좀 해줘, 얘들아. 비동사 뒷자리 뭐라고? 주격 보어. 몰라? 다시 해줘. I am cute 다시 해. 주격 보어야, 그지?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죠? 형용사랑 명사인 거지, 그지? cute, 귀여운, 키가 큰, 멍청한, 멍 때리는, 그건 뭐야? 니은으로 끝나는 게 다 뭐다? 형용사야, 형용사. 그리고 얘는 직업의 이름이잖아. 변호사 직업의 이름이죠. 걔를 뭐라고 한다? 명사. 그래서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가 들어간 거야, 이번에는? 명사인데 주어 동사 받았다? 절.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that부터 여기 끝까지를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that을 따로 뭐라고 하냐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줬으니까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 지금 오늘 배우는 거 주제가 뭐냐면 명사절이야. 근데 절이란 말은 주어 동사 얘를 절이라고 하고,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가주어, 진주어의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고, 노티스에 대한 뭐를 인식하는데, 뭐를 알아차리는데 목적어, 을을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이 대절이 또 뭐다? 목적어지, 여기도. 시인하다, 인정하다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온 거죠? 비동사 뒷자리 뭐라고? 보어. 그럼 자리가 어디야? 다 명사 자리야. 명사 자리가 어디야? 주어, 목적어, 보어. 저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약간 느려지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지금 막 인상을 찌푸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한 번만 다시 할게. 자, 아이비는 선생님 이름이 아이비라고 했어. 아이비는 선생님이야. 여기서 아이비는이 뭐야, 얘들아? 주어야, 주어. 그지? 어로 끝나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 자리라고 할 거야. 주어, 동사, 비동사 뒷자리 뭐라고? 보어라 그랬지, 그지? 근데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명사지. 맞아요? 명사?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명사지, 그지? 나는 아이비는 좋아하는데 현재를 좋아해 그랬어? 그럼 여기는 좋아하는 거에 대한 대상어, 얘를 뭐라고 한다? 을을 붙어있는 거? 목적어라 그래, 목적어.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도 뭐예요? 안녕하세요. 품사가 뭐예요? 품사가 뭐예요? 선제 품사 뭐야?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지, 그지? 여기가 명사야. 그러면 우리 지금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다 어디야? 주어, 비동사 뒷자리 보어, 동사 뒤에 뭐를?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자리에 주어가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명사절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절이 뭐라고? 주어, 동사 있는 게 절이라고. 근데 얘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까지 하니까 얘만, that만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 절, 문장과 문장 이어줬다? 접속사. 그래서 얘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고마워, 이제. 자, 그 다음에 동격으로 갈게. 동격이라는 말이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지?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어떤 명사가 나오는데 팩트라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구체적으로 보이는 명사가 아니고 안 보이는 거. 그걸 우리 추상명사라 그래. 추상명사에 뭐 있는지 좀 볼게, 얘들아. 사실 눈에 안 보이죠? 뉴스 눈에 안 보이지? 아이디어 눈에 안 보여요? 그치? 의견 눈에 안 보여. 가능성도 눈에 안 보이지. 또 뭐 있을까?
희망 눈에 안 보여. 거짓말 눈에 안 보여. doubt 의심 눈에 안 보이지. 이런 걸 무슨 명사라고 한다고? 구체 명사가 아니고 추상 명사라 그래. 추상 명사가 나오고 뒤에 대시 나왔을 때 무조건 동격은 아니지만 이 팩트를 다시 동일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뭐라고 한다? 동격의 that이라고 하고 얘 이름도 접속사야. 접속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야. 풀처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뒷문장에서 뭐가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얘가 대명사 역할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뒷문장에 어떻게 가? 완전하게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you, 주어, are 동사 하고 나서 이런 것도 형식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완전한 문장이거든? 너가 바깥에서 왔어. 즉 너가 뭐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뭐 외국에서 왔어. 너는 외부인이야. 이렇게 말할 때 you are from outside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문장은 뭐라 그래? 완전한 문장이라 그래. 그리고 요게 결국은 앞에 있는 팩트랑 같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동격의 that 무슨 사? 접속사라고 하는 거야. 다시 동격의 that 접속사야.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너네가 관계대명사를 배우면 관계대명사도 앞에 선행사 명사가 나오죠. 앞에 나온 명사를 우리 선행사라고 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 that이 나오고 뒷문장 어떻게 가?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뭐가 빠질까? 주격 관계대명사면 주어가 빠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목적어가 빠진 어떤 절이 이어져? 불완전한 절이 이어져요. 오케이?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 팩트가 나왔다고 무조건 동격의 that은 아니고 뒤에가 어떤 문장이어야 된다? 앞에 있는 애랑 동일한 문장. 근데 어떤 문장 특히나?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야 얘 이름이 접속사가 되는 거야. 접속사. 그럼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관계, 즉 단어랑 그러니까 문장,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도 하지만 또 무슨 역할도 하는 거야? 대명사 역할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는 거야. 대명사를 빼고 얘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이건 나중에 관계대명사 할 때 다시 할게요. 다시 지금 배우는 거 뭐다? 아, 앞에 추상명사가 나오고 뒷문장이 완전하게 가면 걔는 뭐다? 동격의 that 접속사다. 그런 애들 뭐뭐 있다? 요런 애들 있더라. 자, 이때 that은 생략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다시 위에 가서 얘들아 여기 있는 that은 생략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that은 생략할 수 있을까? 목적어 자리에 나온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거 갈게 이제. 자, in that은 그냥 뜻이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야. 뭐뭐라는 점에서. 또 except that은 뭐야? 뭐뭐를 제외하고 but도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제외하고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save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네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란 뜻인 걸 일단 알아야 되고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종속 접속사라는 말은 뭐냐면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 어떻게 종처럼 따라서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애들이 종속 접속사야. 맞죠? 주어 동사 나오고 이 문장, 목적어 자리에 얘가 종처럼 속해 있는 거야. 안긴 문장처럼. 오케이? 그걸 뭐라고 한다?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야. 종속 접속사. 다시. 그래서 종처럼 따라붙은 종속 접속사. 문장의 어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종속 접속사 that 앞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는 없대요. 요 앞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없다. 근데 다만 in that 또는 except that 얘네들은 그냥 애초에 생긴 게 이렇게 대시 붙어있게 생긴 거야. 우리 관계대명사 할 때도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 막 of, with 이런 거 붙일 수 있어 없어?
이런 거 안 되지, 그지? 그렇군. 가볍게 보세요. 자, except that은 근데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 있을 때는 된다 이거지. I want to go home. 내가 집에 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까먹었어.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또 나오네, 어차피, 그지? 자, fact 하고 나서 추상명사 뒤에 대시 나오면 동격의 대신가? 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100% 아니라 그랬죠? 뒷문장에 어떨 때? 주어, 동사, 얘들아 비동사 뒷자리 뭐라고 한다고? 주격, 보어라고 했지. 그러면 이 형식 완전한 문장이 온 거지. 맞아요? 그리고 fact부터 brother까지 묶어서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걔가 내 남동생이다 라는 그 사실은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should not 너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 should not은 해서는 안 돼. 어쨌든 중요한 거 뭐야 지금? fact 뒤에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면 얘는 뭐다? 동격의 대시야. 내용도 이 사실이랑 같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동격의 대 이름 뭐라고? 접속사라고 한대서 접속사. 근데 여기서 너네가 이걸 보고 이게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파악해야 되거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가 had told 말했다? 나를이야? 그가 나를 말했다야? 나에게 뭐를 말했는데 직접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는 어떤 절이야? 불완전한 절인 거야. 그죠? 그때는 이 대시 무슨 대시라고? 관계 대명사라 했어. 특히나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대명사 대시하는 역할이 뭐냐면 관계 있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무슨 역할도 한다? 대명사 역할도 하는 거야. 근데 그 대명사가 뭐야? 앞에 있는 선행사랑 똑같은 애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he had told 걔가 말했다 나한테 뭐를? everything 모든 것을 이거를 우리 is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명사 역할을 얘가 하는 거야. 이 대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가 빠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뒷문장 얘는 지금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대신 뭐다? 관계대명사 대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다. 아니야. 어떤 게 빠졌다고? 직접 목적어가 빠져있다 이거야. 직접 목적어가 빠져있다. 빠졌는데 안 빠졌는데 어떻게 알아 얘들아?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다가 끌어가지고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빠졌으면 빠졌구나. 불완전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시제를 보면 얘들아 여기가 for 가시지? 그러면 시제가 뭐야? 과거지. 자, 이반 참 힘들다. 대답 좀 해줘 얘들아. had told 뭐예요? 그렇지. 과거 완료야. 과거에 와서 완료하려면 언제 출발해야 돼? 더 과거에 출발해야 과거에 완료할 거 아니야. 그죠? 과거부터 3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일어난 일인 거야. 그때 쓰는 게 뭐다? had pp다. had pp.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걔가 잊어버린 건 어저께 잃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야? 말했던 건? 그저께 말한 거지. 그지? 과거보다 더 이전에 말했던 모든 것을 내가 까먹었어. 이해가요? 시제는 나중에 또 할게요. 자,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 뭐야? 동격에 대해서는 뒷문장 완전, 관대는 불완전. 근데 불완전한지 어떻게 판단한다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에다가 넣고 말이 될 때 목적어 역할을 걔가 하거나 주어 역할을 하면 그때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if, whether로 가볼게. if, whether. 자, 얘는 다 뜻이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야. if가 원래 뜻이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눈이 오면 만약에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죠. 그때는 무슨 절이야 얘들아?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 아니고 뭐야? 만약에로 해석되면 걔는 부사절이야. 만약에로 해석되면 걔는 부사절이야. 부사절.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 만약에 비가 많이 내리면 어쩌고 저쩌고 나는 집에 그냥 있을 거야. I will stay. 그냥 나 집에 있을 거야.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쳐봐. 그럼 나 그냥 집에 있을 거야 라고만 말해도 되잖아. 그걸 우리 무슨 절이라 그래? 중심이 되는 절이라 해서 주절이라고 불러. 주절. 그럼 요 앞에 있는 컴마 있는 문장은 뭐야? 그냥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특히나 만약에 하면서 조건이 걸렸지? 그래서 얘를 조건절이라고도 하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부사절이야. 명사가 아니잖아. 여기에 명사만 이렇게 띡 쓸 수 있어? I be, I will stay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가적인 설명이 붙었다 해서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누가 대신해줘? 현재가 대신해줘. 그래서 여기다가 미래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는 중심이 되는 주절에는 위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도 그렇잖아.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이렇게 말해? 아니면 온다면 이렇게 말해? 온다면 이렇게 말해. 그치? 나는 안 나간다 라고 잘 안 하고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주절은 미래 시제면 미래를 써줘야 돼요. 근데 100% 꼭 미래 시제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면 야 내일 비 오면 나한테 전화해줘 해도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please call me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렇군. 암튼 요거는 부사절일 때 미래를 현재가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써주셔야 된다. 부사절일 때. 근데 오늘 배우는 거 다 이름 뭐야? 명사절이야. 명사절. 얘는 만약에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고 뜻이 뭐다?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럼 얘는 명사절이니까 자리가 어디겠어?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명사 자리가 어디라고? I be는 할 때 주어, I be를 할 때 목적어, 나는 I be입니다 할 때 비동사 뒷자리 보어, 주, 목, 보 이 자리에 if랑 whether가 들어가면 무슨 절이라고? 명사절이야. 명사절. 근데 아무데나 막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whether는 아무데나 막 다 들어가죠? 근데 if는 어디에만 들어간대? 동사 뒤에 뭐를 목적어 자리에만 if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는 데가 어디래? 맨 앞에 주어 자리 못 들어가고 비동사 뒷자리 보어 자리 못 들어가고 전치사 뒤에도 못 들어가. 전치사 뒤에 예를 들면 on the table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있잖아. 그지? 얘도 목적어라고 불러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 자리에 if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리고 or not이 이렇게 문 두라는 건 앞에, 문장 앞에, 문 미는 뭐야? 문장 끝에. 얘는 아무데나 막 다 되고 생략도 가능하대. whether는. 근데 if는 끝에만 가능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안 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if, or, not이 붙어서 쓰면 그냥 틀렸다. if 쓰고 나서 주어가 동사한다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or not 걔가 올지 안 올지 나는 궁금해 I wonder if 하고 나서 or not이 이렇게 끝에 붙어 있는 건 괜찮은데 if or not 같이 붙어서 쓰면 안 된다. 자 그리고 if랑 투부정사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whether는 투부정사랑 결합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if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어디야 얘들아?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군.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게 가주어 it이 있을 때는 진짜 주어 자리로 if가 들어갈 수가 있대요. 이따가 예문이 나올 거야. 볼게. 자 여기가 맨 앞이니까 자리가 뭘까 얘들아? 주어야 동사야 목적어야 보어야? 맨 앞이니까 주어지 그지? 주어 하고 전체를 이걸 복수로 볼 순 없잖아. 그지? 여러 개로 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 단수로 가야 돼. 해석은 뭐로 하면 돼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다가 은는 이가 붙여주면 되고 뭐뭐 하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앞에다 붙여주면 되고. 그러면 요거는 비동사 뒷자리니까 주격 보어라고 한다 그랬죠? 주격 보어 자리에 important 형용사 쓸 수 있다고 했지? 자, 근데 여기는 원래 주어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아는지는 이었어. 그죠? 근데 너무 주어가 기니까 어떤 주어 세워줬어?
가주어 it을 세워준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야? 진짜 주어지. 그럼 아까 진주어 자리에는 if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방금. 뭐라고? 가주어 it이 있을 때는 if도 진주어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얘들아. 다시 뭐라고? 원래는 여기다가 if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써요. 왜냐면 if는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if를 써도 된다는 거야. 어려운 문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자, it doesn't matter. 우리 matter 저번에 일형식 동사에서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지? 중요하지 않대. 뭐를, 여기는 뭐야? 목적어야, 목적어.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 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면이 아니고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만 좋아해도 돼. 뭐 이런 뜻이야. 자, if she loves me 여기까지는 다 자리가 뭐예요? 맨 앞이니까. 그렇지, 주어야. 그럼 주어 자리에 if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전체 다 단수 취급해야 돼서 일단 doesn't 가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다는 표시야. 동사라는 뜻이 동사. 그럼 이거 뭐로 바꿔 써야 돼? whether로 바꿔 써야 돼요. whether로. 자, 그 다음 비동사 D를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주격 보어라고 한댔어. 주격 보어.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문제는 있잖아. 그녀의 행동이 unlawful. law가 뭐야? 아까 lawyer 할 때 law가 뭐야 얘들아? 법이란 뜻이 있단 말이야. 그지? 법적인이란 뜻이겠지. 그지? 근데 un이 붙었으니까 불법의란 뜻이 돼. 불법의. 됐나요? 그러니까 그녀의 행동이 불법인지 아닌지가 문제야. 됐죠? 근데 여기 자리가 뭐야? 비동사 뒷자리? 보어 자리에는 if가 안 된다고 했죠? 무조건 동사 뒤에 뭐를 목적어 자리에만 if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if라고 쓰면 안 된다. if 안 된다. 자, 이거 사람 이름인 것 같아. 자, 이 사람이 asked 물어봤다 하고 얘를 뭐라고 얘들아? 무슨 목적어라 그래? 나에게. 힘내 힘내. 나에게 뭐라 그래?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러면 여기를 다 뭐라 그래?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직접 목적어.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를 나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얘가 물어봤어. 목적어 자리에 whether 되고 뭐도 돼? if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whether도 되고 if도 된다. 자, 질문이 이제 있대요. about. 근데 뭐에 관해서? 자, 우리 about은 품사가 뭐지?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전치사 뒤 목적어 자리에는 if를 쓴다 안 쓴다? 그치, 안 쓴다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해석은 그냥 똑같지? 그녀의 뭐 행동이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어. illegal. 불법의란 뜻이고 단어 알아야 되죠. 그녀의 행동이 불법인지 아닌지가 이제 문제로 떠올랐어.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whether만 가능하고 if는 불가능하다. 자, 오늘 배우는 게 뭐다? 명사 절이야. 근데 if랑 whether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서 주어 동사를 받았으니까 명사 절이 될 수 있고 if랑 whether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whether는 아무데나 막 쓸 수 있는데 if는 어디에만 된다? 타동사의 목적어.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애를 타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예외적으로 진주어 자리에 가능하다 그랬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아까 if or not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어. 근데 whether는 아무데나 막 다 써도 돼요. 그러면 걔가 물어봤다 나에게 여기 간목 여기가 직접 목적어야. 여기가 직목 여기가 간목. 그러면은 우리 목적어 자리에 if도 되고 whether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괜찮아. 심지어 or not이 이렇게 끝에 붙어 있을 때는 if 써도 괜찮다고 했죠. 근데 여기다가 if or not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경우에 이 케이스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가 주어의 핵이야. 포인트가 s가 없으니까 단수니까 여기는 단수 동사로 가는 거야. 비동사 뒷자리 뭐라고 한다고? 보어라 했어. 주격 보어.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얘들아 이거 해석 좀 해볼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출생이 뭐래 이게? carriage라는 게 뭔가 데려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miscarriage 하면은 출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유산이란 뜻이야. 자연스럽게 그냥 죽는 애들 있죠? 근데 abortion은 뭐야? 낙태란 뜻이야.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어떤 출생이 자연유산인지 아닌지가 이 사건의 포인트야.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법을 배우다 보면은 어디서부터가 애기인지 이런 걸 막 배운단 말이야.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 같아. 어디서부터 인간인가, 생명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동격 가볼게 또. 아까 doubt가 뭐라고 했지? 의심. 추상 명사지. 의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whether절이나 if절이 이렇게 올 수 있느냐. 이때 어때? if는 안 된대요. 근데 whether는 또 돼. whether는 아무 데나 된다. 해석은 there is, there are는 주어가 뒤에 있어. 그래서 여기가 주어지. 그러니까 단수니까 is로 가야 되죠. 약간의 의심이 있어. economics 얘는 뭐야? 경제학이란 뜻이고 s가 붙었지만 얘는 단수로 가야 되지, 그지? 학문명이니까 그냥.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얘들아? 이지 그러면 she, 운이라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하지? 부사. 그래서 특히나 형용사 수식이라고 불러요. 형용사 수식. 그래서 뭐 공부하기에, 연구하기에 쉬운 지 아닌지 의심이 있어. 경제학이라는 건 공부하기 쉬운지 쉽지 않은지 약간의 의심이 있어. 의구심이 들어. 근데 여기다가 우리 동격에 결국은 그 의심이라는 건 얘랑 같은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때 if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격으로 if를 쓸 수가 없다. 이것도 조금 생소하죠?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지 얘들아. 투부정사는 된다 안 된다? if는 그냥 보자마자 x. 근데 whether는 그냥 아무 때나 다 돼. 그래서 whether는 괜찮다. 당연히 주어 동사 쓰는 것도 상관없죠. 요 자리에 if를 쓰는 건 괜찮아? 자리가 뭐야 일단? 여기까지가 다 주어져. 전까지가 주어고 have to decide가 동사야. 그럼 동사에 대한 뭐다 여기가 자리가? 뭐를 결정하는데 목적어야. 그럼 목적어 자리에 if는 가능하다 그랬죠.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if 투부정사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거. 우리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 야, 너는 누구야? 그럼 어떻게? Who are you? 이렇게 하자. Who are you? 주어랑 비동사랑 자리 바꿔서 의문문 만드는 거야. 야, 너 나 좋아해? 어떻게 만들어? Do you love me? 이렇게 가자. 여기를 우리 일반 동사라고 하고 일반 동사는 앞에다 do, does, did를 붙여서 직접 의문문을 만드는 거야. 얘는 직접 대고 물어보는 거야. 야, 너 폰 넘버 뭐야?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걸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야.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인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거. 얘를 뭐라고 한다? 간접적으로 돌려서 물어보는 거야. 약간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야. 개념도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 간접 의문문은 좀 공손하게 돌려서 물어보는 거야. 나 궁금하다. 걔 폰 넘버.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간접 의문문이야.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문장의 일부로 의문사가 시작한 애가 들어가면 간접 의문문이야.
약간 안긴 문장처럼. 지금 이 문장이 주어, 동사, 주격, 보어의 주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쏙 안겨 있잖아. Y절이. 그죠? 힘내, 힘내. 자, 근데 그때는 순서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돼, 안 돼? 직접 의문문처럼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의, 주, 동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의, 주, 동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된다. 자, 여기가 전체 다 주어 자리에 왔지. 주어 자리 품사가 아까 뭐라 그랬지? IB는 명사잖아. 그지? 근데 주어 동사를 뭐라고 한다? 절. 그래서 의문사 절도 명사 절 파트에서 배우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순서가 더 중요해요. 의, 주, 동 순서 맞춰야 되고 so early 그녀가 그렇게 빨리 왜 떠났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 단어 알아야 돼, 얘들아. comprehend가 이해하다, 그지? 근데 이게 able이 붙으면 할 수 있는, 즉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앞에 in이 붙으면 보통은 반대말이 되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렇게 빨리 떠났는지 이해가 안 가. 자, 그럼 얘는 주어 자리에 지금 이 Y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자리에 들어갔어? 주어, 동사 하고 나서 뭐를 모르는데 여기가 목적어죠? 목적어 품사 뭐다? 명사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 품사 명사잖아. 그래서 여기도 명사절이 들어갈 수 있다. 의문사절도 명사절이다. 그때 순서가 뭐라고? 얘는 지금 직접 대고 야, 걔 그 남자애 누구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나는 모르겠어. 걔가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돌려서 물어본 거야. 문장의 일부로 의문사가 시작하는 거 들어가면 순서가 뭐라고? 의, 주, 동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도 똑같죠? 여기도 노에 대한 뭐를 목적어 자리잖아. 그지? 그래서 의, 주, 동 이렇게 간 거야. 근데 이번에는 왜 whom을 썼어, 얘들아? 그녀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I don't know. 나는 몰라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이라는 말을 whom이라고 하는 거야. 이 for에 대한 목적격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몇 형식으로 쓴 거야? Tell me. 나한테 말해줘. 간목. 여기가 뭐다? 직목인 거지, 그지? 근데 이번에는 의문사가 완만 의문사가 아니야. What kind of person까지가 다 의문사 덩어리야. 우리 덩어리를 뭐라 하냐? 구 단어라고 했어. 단어 합쳐서 구라고 했어. 좀만 힘내보세요. 힘내. 자, what kind of person 어떤 종류의 사람이 걔인지 걔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tell me 나한테 말해줘. 문장의 일부로 들어갔으니까 의, 주, 동인데 의문사 덩어리 같이 가져가냈어. 뭐 how old, 뭐 how often 또는 뭐 what kind of music 이런 거 다 같이 들어가는 거야.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하고 나서 이번에는 또 의, 주, 동으로 가야 되는데 의, 동, 주로 가버렸죠? 틀렸죠? 의, 주, 동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면 돼요? whom the girl is waiting for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랑 똑같네, 그죠? 자, 나는 궁금해 하고 나서 뭐를 여기가 목적어 자리야. 근데 이번에는 이 보이가 구해줬다야 아니면 보이를 구해줬다야? 보이를 구해줬던 거야. 누군가가 어떤 뭐 경찰관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의문사랑 주어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의, 주, 동 하고 여기는 뭐다? 누구를 여기는 목적어인 거야. 쉬었다 합시다.